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쇼핑몰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K-팝 행사를 보기 위해 몰린 젊은이들입니다. 현지인들로만 구성된 K-팝 댄스팀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한류 스타 못지않은 큰 인기를 누립니다. 관중들은 우리말 가사를 능숙하게 따라 부릅니다. K-팝 행사가 열리는 동안 쇼핑몰 한켠에선 K-뷰티를 소개하는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우리의 화장품과 화장법을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피부 좋은 사람은 파운데이션을 안 발라도 돼요. 이렇게 눈 밑 컨실러만 발라서 약간 하면 훨씬 더 가볍고 좋아요. K-뷰티를 체험한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Jadi saya suka banget nih sama hasil makeupnya. Jadi kan sebelumnya makeup saya kering, terus setelah di makeupin jadi lembab-lembab gitu. Jadi tahu kenapa makeup saya apa yang salah gitu, dijelasin.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중년의 대기업 회장 부인도 참여해 K-뷰티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Dan saya rasa ringan untuk di wajah saya dan saya senangnya karena wajah bisa kelihatan glowing, bersinar seperti gadis-gadis Korea. 그러나 K-뷰티를 견지하는 세계 각국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국내 K-뷰티 산업엔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 강국이 되려면 K-뷰티가 갈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는 진단입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브랜드의 인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려서 정말 핸드백에서 내가 화장품을 딱 내놓고 야 정말 자랑스럽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브랜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일제히 휴대전화를 꺼내든 사람들. 무대 조명이 다시 켜지길 초조히 기다립니다. 드디어 환호성과 함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무대와 객석이 K-팝으로 하나가 됩니다. 공연을 펼친 또 다른 한류 아이돌 그룹도 열광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이처럼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의 폐막식 주인공은 바로 한류 아이돌 그룹이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무대네요. 네, 지금까지 나왔던 가수들 가운데서 가장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끝난 지 한 달 뒤. 다시 찾은 자카르타엔 아직도 한류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K-팝 행사를 위해 무대에 선 아이돌 그룹에게 인도네시아 팬들이 열광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각 아이돌 그룹의 공연마다 팬들의 환호성과 갈채가 터져 나옵니다. Sampai sekarang saya suka karena lagunya itu enak banget, apalagi dance-nya, koreografinya juga keren-keren banget. Jadi menurut aku tuh dance K-pop itu benar-benar keren banget deh kayak gitu. 젊은 팬들은 K-팝과 자신들의 세대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Buat kita tuh musik Korea itu kayak hidup kita gitu kan, karena udah seneng aja kayak asik gitu. 이 같은 한류 열풍은 K-뷰티에도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한 TV 홈쇼핑 회사입니다. 한류 바람을 겨냥해 K-뷰티 제품을 기획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어쨌든 이 소비자들이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생겨나고 그 안에서 그 K-뷰티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스튜디오에서 K-뷰티 제품을 소개하는 홈쇼핑 생방송이 진행됐습니다. Yang jelas si Sunkyung ini kalau kita lihat seperti make up, no make up. Jadi memang tulisnya itu flawless banget ya guys ya. Natural. Tapi juga aku pikir kalau di sini dilihat cantik banget tulisnya jadi flawless gitu ya. 홈쇼핑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품 구매 문의가 이어집니다. 오늘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오늘이 평소보다 저희 지금 거의 타겟 달성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홈쇼핑 진행자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말합니다. Makeup Korea itu sangat bagus sekali karena memang makeup Korea itu memberikan efek yang sangat flawless, kemudian juga memberikan efek whitening. K-뷰티의 인기는 충북 오송에서 열린 뷰티 엑스포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스타, 이른바 왕홍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K-뷰티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왕홍의 개인 방송을 보는 시청자는 재방송까지 합치면 1,0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 팔로워들의 반응이 쉴 틈 없이 올라옵니다. 왕홍들은 중국 여성들이 K-뷰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今天播了这么多产品，就是普遍的对面膜比较感兴趣。因为国内到这边来，韩国都会基本上都会，就是几百片面膜就一袋一袋的拎回去。他们比较少听到的品牌，然后大家看到了这样的功效，然后就变得特别喜欢，然后都在问就如何购买方式，淘宝上有没有。 최근엔 중국의 인기 왕홍 100명이 단체로 서울을 방문해 K-뷰티 제품을 소개하는 20시간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파워 유튜버들도 인터넷상에서 전 세계에 K-뷰티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수분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유튜버는 개인 방송 활동을 하면서 K-뷰티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외국분들이 우리 화장법이라든지 화장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게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일단 제가 중국에서도 활동을 했었어요. 맞아요. 중국에서 K뷰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번에 다음 달에는 미국에 출장이 있어서 미국을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K뷰티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시고 이렇게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K뷰티가 등장하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대식 화장법이 본격 도입된 1950년대부터 60년대와 80년대에 이르기까지 강렬한 색채와 윤곽이 뚜렷한 서구형 화장법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점차 자연스러운 색감이 강조되고 2000년대를 거쳐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를 강조하는 K뷰티식 화장법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서구식 화장법을 벗어나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K뷰티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최신 글로벌 트렌드로 등장한 K뷰티는 특히 피부 관리를 강조하면서 서구식 화장법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다양한 기초 화장품과 천연 물질을 가미한 마스크팩 등은 일반 여성들은 물론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원료나 사용법, 포장 등을 바꿔 편리하고 흥미로운 새 제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K뷰티의 혁신은 업계의 흐름까지 바꿉니다. 비비크림과 마스크팩, 에어쿠션 등 K뷰티를 세계에 알린 대표 상품들은 해외의 유명 브랜드들도 따라 만들게 됐습니다. 굉장히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히트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류와 이런 한국의 이런 우수한 품질, 기술, 우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울려지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K뷰티의 혁신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세계 최초 3D 프린트 마스크도 개발했습니다. 개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도를 조사해 즉석에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는 신기술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성품과 달리 자기만의 사이즈와 자기의 피부 타입에 맞춰 있는 것은 어디서든 구할 수 없는데요. 이 기계는 이제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춘 미래형 화장품 기술에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뷰티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비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 어떤 특성이랄까? 특성이 화장품 산업에 딱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소비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지식이 많은 화장품에 관한 그런 이제 소비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세계 각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신제품 테스트에 나서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조금 새롭게 소개를 하는 부분이 좀 있죠. 예.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고 어떤 교육도 그 스킨케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어떤 게 좋고 안 좋고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했다라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K뷰티 산업은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4천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4억 8천만 달러의 첫 무역 흑자를 기록합니다. 이어 해마다 연평균 40% 이상의 수출 성장세를 유지해 지난해 49억 달러 수출에 3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합니다. 올해도 지난해 기록을 훨씬 넘어선 66억 달러의 화장품 수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K뷰티의 인기가 치솟자 엉뚱한 곳에서 과실을 거두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입니다. 시내의 한 쇼핑몰에서 화장품과 잡화 등을 판매하는 상점을 방문했습니다. 간판 옆엔 코리아라는 영문 표기가 달려 있습니다. 매장 안엔 한국 아이돌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고 선반마다 한글이 인쇄된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 이상. 잎사귀 그림이 그려진 스프레이 화장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산 유명 브랜드 화장품과 디자인과 색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눈에 익숙한 캐릭터가 그려진 화장품이 보입니다. 국내의 유명 마스크 제품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또 다른 캐릭터가 그려진 화장품입니다. 역시 국내에서 팔고 있는 캐릭터 치약의 디자인과 닮은 꼴입니다. 알로에를 주성분으로 한 이 화장품도 국내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비슷한데 요 성분 표시 딱 97%라는 게 몇 가지 딱 한국 제품이랑 똑같이 표기를 한 거라고. 국내의 유명 캐릭터를 닮은 화장품이 또다시 발견됩니다. 이처럼 상점에서 파는 화장품 가운데 상당수가 K뷰티 제품을 빼닮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당당히 중국산 제품이라고 밝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화장품엔 생산지로 중국 지명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점에서 팔고 있는 영유아 물티슈는 포장지에 한국 회사 제작이라는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아래엔 중국어로 한국 회사 간독하에 만들었다는 다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에 적힌 설명문을 읽어보면 한국인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이 분명해집니다. 자동 번역기를 돌려 만든 것으로 보이는 엉터리 문장들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유아들 개인이 사용하기 피하시고 잘못 먹을 리스니 등 문법에 맞지 않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물질을 순정하고 물에 용합하지 않아서 등의 이상한 표현들도 보입니다. 다른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너 제품은 여드름 공경에 벗어나고 건강한 광채를 터진다란 엉터리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화장품은 피부색을 밟게 한다는 황당한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제품엔 정신을 풀리고 15분에서 20분간 즐겨보시다란 이해 못할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여성들에게 이들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Can you guess which country made this product or? Korea. Why do you think so? Because when I went to Korea, the gift I gave my friends was face mask. This one. I think this is from Korea because of these letters. This is from China, not Korean, but everybody thinks it's. 한국산이 아니라고 말하자 크게 놀랍니다. Will you look at it? But actually, this from China. Oh, Really? So. 이렇게 한류에 편승한 제품들 때문에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추락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소비자들이 그런 한국 모방 제품을 사용했을 때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문제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들한테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를 모방한 제품이 팔리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한글 간판이 달린 상점이 보입니다. 매장에선 K-팝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한글이 적힌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반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영문 글씨가 태극기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동물 그림이 그려진 마스크 제품도 보입니다. 국내 유명 제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바디워시 제품도 팔리고 있습니다. 포장지를 살펴보니 선명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한국산 제품이라고 말합니다. 항문 맞다 까올리. 그러나 화장품 설명문을 읽어보면 마찬가지로 황당한 한글 문장들이 속출합니다. 마스크 제품 뒷면엔 얇고 부드러운 피부는 터치 실행을 재생, 얼굴 마사지 남은 크림을 던져 등의 뜻모를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바디워시 제품도 피부를 떠나 죽은 세포가 떨어져 연마입니다 등의 엉터리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모르는 태국 젊은이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K-뷰티 제품이라고 말합니다. รู้สึกว่ามันเป็นของที่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หรือเปล่าเพราะมันเขียนพิมพ์ไว้ว่า Made in Korea ค่ะก็คือมันมีภาษาเกาหลีกำกับแล้วก็ข้างหลังก็บอกชัดเจนนะคะว่า Made in Korea
문제의 화장품에 적힌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주소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회사 건물을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를 방문했습니다. 국산 제품임을 인정받기 위해선 법에 따라 화장품협회에 생산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문제의 화장품들에 대해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제품들은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란 겁니다. 생산 실적 보고 후에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제품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품은 생산 실적 보고되지 않은 품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걸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네, 맞습니다. 이처럼 한류에 편승한 화장품 유통업체는 동남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만 한글이나 케이팝을 앞세워 화장품이나 자파를 판매하는 곳은 무려 8개 기업 70개 매장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류를 내세우며 매장을 늘려나가 가장 먼저 논란을 일으킨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서 단속을 당하는 등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사회 문제화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논란이 되는 상품을 대폭 줄였지만 여전히 매장 내엔 K-팝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한글이 인쇄된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한류로 포장한 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성업 중이지만 정작 국내의 K-뷰티 시장엔 찬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쇼핑 등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찾는 서울 명동입니다. 각 화장품 브랜드마다 앞다퉈 매장을 열고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중국 자본이 투입된 브랜드 매장까지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명동의 화장품 판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통신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통신 데이터와 신용카드 데이터를 이용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 수를 집계해봤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한 화장품 매장 밀집 구역이 여러 곳 보입니다. 이 거리는 250m에 불과하지만 왼쪽 구역에 20곳, 오른쪽 구역에 각각 11곳과 8곳 등 무려 39곳의 화장품 매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동 같은 경우에 건물 하나가 되게 20에서 30m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10m에 하나씩이라는 얘기는 그 건물 1층에 화장품 가게가 2개 있는 굉장히 화장품 가게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화장품 판매 경쟁이 이처럼 치열한 상황이지만 사드 배치 이후 줄어든 중국 관광객 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매장에선 화장품을 시험만 해보고
실제 구입은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커가고 있는 10대 후반, 20대의 시장 소비자들은 어쩌면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로드샵을 떠나서 그쪽으로 옮겨갔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라는 것들을 재빠르게 읽어내고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이 같은 유통구조의 변화 속에 이른바 화장품 로드숍 기업은 매출 실적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세대) 로드숍의 대표 기업이었던 스킨푸드는 최근 몇 년간 영업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 10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일부 스킨푸드 가맹점주들이 본사 앞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점주들은 회사가 자신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1인) 시위에 나선 최동환 씨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해왔지만 보증금 5천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돈이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엎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몇몇 점주들은 8월달, 7월달 계약 끝냈던 몇몇 점주들은 아직까지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명동의 한 가맹점은 본사에서 그동안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궁여지책으로 다른 곳에서 화장품을 사오거나 화장품이 없는 선반은 손님들이 보기 흉하지 않도록 장식해 놓았을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통이 다 빈통입니다. 빈통. 자리 채우려고 이렇게 빈통을 그냥 얹어놨습니다. 빈통이에요, 다. 경기도의 쇼핑몰 두 곳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김주희 씨는 최근 매장 두 곳을 모두 폐점시켰습니다. 물품이 들어오지 않아 영업을 제대로 못했지만 보증금 4천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할인 금액을 저희 돈에서 차감해요. 거의 선착순 마감이어서 만약에 1분 1초 늦으면 샘플도 못 받고 제품도 못 받고 거의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장사하는 집에 물건이 없으니까 장사를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은 떨어지고. 대책을 묻기 위해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스킨푸드 측은 현 상황에선 인터뷰 진행이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먹지 마세요. 또 지난달 말부터 40여 종의 제품 생산을 재개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푸드는 피부로. 가맹점 다 죽는다. 적정 마진 보장하라. 또 다른 화장품 브랜드의 가맹점주들도 시위에 나섰습니다. 점주들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또 과도한 세일로 가맹점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적정한 마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본사 측은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가맹협의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50% 할인 행사 비용을 1년간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브랜드의 일부 가맹점주들도 뜻을 모아 연합회 구성을 준비하는 등 화장품 유통업계의 진통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로드숍 업계와 달리 대형 면세점 앞엔 이른 아침부터 중국 보따리상들이 몰려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면세점 앞에도 화장품을 사러 온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드디어 영업이 시작되자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일제히 뛰기 시작합니다. 인기 화장품을 먼저 사기 위해 선착순 경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직원이 뛰지 말라고 제지해도 소용없습니다. 인기 화장품 구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끼리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중국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보따리상들이 이렇게 면세점으로 몰리는 것은 이윤이 크기 때문입니다. 각 면세점들이 관광객과 보따리상을 끌어모으기 위해 여행사 등의 수수료를 주는데 판매 대금의 10%에서 많게는 30%에 이를 정도입니다. 올해만도 수수료 액수는 1조 2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면세 화장품 가운데 일부가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팔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품목들은 국내 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게까지 차리고 면세 화장품을 팔다 지난달 세관에 적발됐던 이 업체.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你这价格感觉比免税店要便宜。我那次有会员卡的，所以他就拿出来价格便宜了。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년 10개월 동안 면세품을 사고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천여 명이 넘고 금액도 53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매장들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면세품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서 사실은 중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국에 있는 일반 매장에다가 5%나 이거 이율을 붙여서 다시 파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 면세점 정책을 왜 씁니까, 그런 거를? 화장품 유통 매장만 포화 상태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수출이 늘면서 K뷰티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013년 3,600여 곳에서 올해는 12,000여 곳으로 5년 사이 무려 3.3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제조 시설이 없더라도 화장품 제조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화장품 회사들이 껑충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 유통시장은 대기업 브랜드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은 10여 년 전부터 계속 해외 전시회, 해외 상담회 등등의 해외 시장의 유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수출을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토양에서 자라왔던 거죠. 그러나 최근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바이어들의 무리한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사업을 접는 중소업체들도 늘었습니다. 재고는 이렇게 쌓여 있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재고는 많은데. 근데 화장품 하려면은 한 품목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몇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뭐 몇 천만 원, 뭐 몇 억 그냥 들어가는 거는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이 화장품 회사도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리 회사 대회의실. 회의실인데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위생 허가를 100개 이상 보유한 회사입니다. 상품 개발팀들, 상품 개발 쪽.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떠나고 회의실과 연구실 등은 창고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연구소 관련된 장비도 그냥 다 치우고 현재 이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냥 창고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어려워진 데 대해 법적 분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인 사업가가 대표인 상장 기업으로부터 30억 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회사가 어렵게 됐다고 말합니다. 투자회사 측이 사문서를 위조해 인감을 변경한 뒤 투자금의 절반인 15억 원을 인출해갔고 상표권과 위생허가 등도 넘길 것을 요구해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저한테 문자가 15억이 인출한 문자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희 재무팀장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본인도 상당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인출이 된 게 맞더라고요. 투자를 한 기업을 찾아갔습니다. 이 회사는 투자를 받은 김 대표가 경영부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당초 투자한 회사가 재무관리를 맡기로 한 계약에 따라 인감 등을 직접 인수인계 받았고 관리 편의를 위해 인감을 변경했을 뿐이란 겁니다. 거래인감이 다른 게 하나가 등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거 변경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무소 위조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고요. 또 투자금 15억 원은 실적을 달성할 경우에만 쓰도록 돼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무법인에 따로 보관했으며 상표권이나 위생허가는 계약에 따라 당연히 넘겨야 할 이행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미용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을 운영하는 김주영 씨도 같은 중국인 대표의 기업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중국인 대표와 36억의 합작 투자 회사를 만들면서 회사 지분의 55%를 넘겼지만 중국 매출 가운데 최소 20억 원가량을 횡령당했다며 가압류 소송을 걸었습니다. 김 씨는 문제를 제기한 이후 대표에서 해임됐지만 최근 무효 소송에서 이겨 대표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들을 만나지 않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사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압류 소송을 당한 기업은 김 씨가 계약을 맺은 회사는 중국 내 자회사로 자신들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데도 악의적으로 상장 기업인 자신들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반박합니다. 또 중국 내 자회사는 계약에 따라 정당한 용역 수수료를 주고받았을 뿐이며 오히려 김 씨가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말합니다. 용역 계약에 이거에서 수수료를 지급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자회사 또한 감사를 받는 상장법인으로서 따로 저희가 횡령을 하거나 이랬던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뷰티 기업이 어렵게 된 이유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현재 검찰 수사와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뷰티 업계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이 강력한 도전자가 급부상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J뷰티입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일본으로 발걸음을 돌린 가운데 일본의 화장품 브랜드들은 매출이 급속히 늘었습니다. J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역설적으로 K뷰티 덕분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J뷰티를 K뷰티의 더 오래되고 더 세련된 자매로 소개하며 K뷰티 붐과 J뷰티에 늘어난 관심이 미국인들의 메이크업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그 기본적인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한데 K뷰티를 대신해서 J뷰티라는 말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위협입니다. 더구나 K뷰티를 벤치마킹하던 중국의 화장품 기업들도 최근 K뷰티를 무섭게 추격하는 중입니다. 중국 현지 시장에선 이미 로컬 브랜드들이 속속 우리 브랜드를 밀어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K뷰티가 진출한 프랑스 등의 유럽 시장에서도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등의 주요 유통 매장에서 우리나라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중소기업들은 전합니다. K뷰티 브랜드의 제품이 놓여있던 화장품 진열대를 최근 해외 유통업체들이 자체 브랜드로 교체해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만한 카테고리가 화장품 시장에 없었던 걸 한국 브랜드들이 진출하면서 만들었었는데 문제는 한국 브랜드가 이제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된 원인은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잘못된 제도 탓이라고 지적합니다. 유통업자들이 공개된 제조업자 정보를 악용해 한국 브랜드 제품을 사지 않고 아예 자체 브랜드 제작을 의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매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면 이 유통업체들이 직접 한국의 제조원에 자기들 PB 브랜드로 주문을 넣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통 전문가인 정광윤 씨도 중국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했다가 기업 정보가 알려져 낭패를 봤다고 말합니다. 중국 측 파트너가 사업을 하면서 제조 공장 등의 정보를 알게 되자 자신 몰래 직접 물품을 주문하면서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실무자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 내용들을 저희는 물건을 투자하고 그쪽에서 공간이랑 운영 관리하고 인프라를 제공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돼서 매장에 이제 인지도가 생기니까 저희 기업 정보 다 알잖아요.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거예요.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관담회에서 중소기업 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제조업자 표기 제도의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식약처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좀 더 큰 K뷰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육성해야 됩니다. 조금 더 이 얘기를 더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적절한 어떤 걸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기간을 줄이는 등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K뷰티의 재도약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즘 그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좀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기술 지원도 또 해야 되고 또 수출 시장도 좀 화장품 회사에서 다변화해서 이런 것들이 합치지고 또 저희들이 또 규제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하고 이렇게 하면 화장품도 제2의 도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K뷰티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청년들의 미래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용 기술을 겨루는 경연 대회장에선 미래의 아티스트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래 희망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오늘 시험 어땠어요? 오늘 시험 좀 많이 실수를 해서 농촌에선 버려지던 어미소의 초유로 화장품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 진출한 청년 사업가가 배출됐습니다. 농촌에 있는 아이템으로 좀 더 많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우리 농촌의 좀 부가가치 높이고 그리고 청년들이 조금 가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이처럼 K뷰티는 화장품 제조와 판매는 물론 원료 산업에서 미용 서비스 그리고 1인 유튜버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산업이 됐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세계 속의 한류를 알리는 새로운 자부심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 K뷰티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같이 좀 공존 공영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신을 굳건히 이제 가져나간다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들이 잘 그 경쟁해서 또 더 좋은 발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깐깐한 소비자와 기업의 창의적인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K뷰티. 이제 그림자를 거두고 빛을 내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